안녕하세요. 고2 내신 대비 모의고사 킬러 분석 강의 3강입니다. 자, 오늘 정적분의 활용이에요. 여러분 정적분의 활용하면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넓이. 두 번째는요? 속도와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시게 선생님 좀 확대를 좀 할게요. 문제를. 네, 자 15번 이제 출발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여러분 이제 차례대로 볼게요. 다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 확인하시고요. 자,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과 직선 x는 k로 나누어진 부분. 그게 뭐냐면 하나, 둘, 셋. 요 세 개라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이에요. 자, 세수가 등차수열 이룹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 1단계. 자, 등차수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등차수열의 일반항도 배웠고 합도 배웠고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수가 등차수열 이룰 때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가운데항을 뭐라고 했더라? 그렇죠. 이 세수가 등차수열 이루면 가운데항은 등차수열의 가운데항이다. 줄여서 등차중항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등차중항이라고 나오면 우리 이런 성질이 있었는데요. 가운데항의 2배는 뭐랑 동일하다? 그렇죠. 앞뒤 더한 거랑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ES2는 S1 더하기 S3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요 전체 넓이 구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2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전체 넓이, 즉 x1, s2, s3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원래 그래프에서 보면 이 구간, 마일부터 2까지 함수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걸 사실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공식이 있었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선생님 현강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2차 함수 y는 ax제곱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하는데 어쩌고저쩌고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차항 개수만 필요합니다. 자,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임의의 직선과 둘러싸였을 때요. 얘네들을 구하는 넓이는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 S는 자 6분의 A의 절대값입니다. A가 뭐였냐면 바로 요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교점 있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거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x값이. 그러면 그러한 값을 빼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서 세제곱합니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요거예요. 자, 요 공식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언제 써먹는다고요? 이런 상황. 2차 함수와 x축, 2차 함수와 임의의 직선이 요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요. 근데 사실은 하나 더 있긴 해요. 우리가 이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선생님 요거 써주고 갈게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죠. 2차 함수가 2개가 있을 때 A로 시작하는 2차 함수랑 그리고 A'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있죠. 자, 여기가 x값 알파, 여기 x값 베타라 그러면 이 넓이 S는 6분의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한쪽을 뺍니다. 한쪽에서 한쪽을 빼요. A에서 A'을 뺍니다.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요거를 알고 계세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바로 적용해보자. 6분의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그 절대값 붙여야 돼요. 넓이니까. 그 다음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데 요게 이제 베타고 요게 알파란 뜻이죠?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3이죠? 그거의 세제곱.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6분의 27, 2분의 9가 되죠. 뭐가? 3개를 더한 게.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마무리 2단계. 자, 문제에서 누구 구하래요? S2? 그런데 S2를 구하려고 봤더니 S1과 S3는 자, S1과 S3는 몇 S2라 그랬어? 2S2. 얘네들 합이 2S2야. 그럼 더하면 몇 S2? 3S2. 그래서 저거 두 번째 식을 정리해보면 사실 쟤는 3S2예요. S1과 S3 합이 2S2니까. 그래서 3S2는 2분의 9다. 솔랑솔랑 약분해. 그럼 S2는 2분의 얼마? 3. 그래서 S2는 2분의 3이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1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15번 문제는 바로 등차 수열과 넓이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자, 여러분 등차 중앙의 성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등차 중앙의 성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 요 넓이 있죠. 이차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요거 적어드린 거 꼭 캡처하셔서 꼭 알고 계시길 바래요. 자, 16번. 다음 중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대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두 점 PQ에 속도를 주고 나서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일단 속도가 언제 같아질까? 그래서 1단계. 자, 속도가 언제 같아지니? 그래서 3t제곱 더하기 t랑 2t제곱 더하기 3t가 언제 같아지니? 그래서 이제 같다고 놨더니 t제곱 빼기 2t는 0.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t는 0 또는 2 이렇게 되는데 언제요? 출발한 이후에 여기 써있죠. 출발한 후에 두 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출발한 후니까 t는 0을 포함해요? 아니에요. 출발한 후니까 출발한 시점 t는 0일 때를 제외함. t가 양수인 범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은 되지? 않죠. 그래서 출발 이후에 만나는 점은 t가 2일 때구나. 그럼 2단계.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수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수직선에서 점 P와 점 Q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 거리죠. 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A는 사실 누구에서 누굴 뺀 거예요. 서로의 위치, 즉 좌표를 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P의 좌표를 XP라고 쓸게요. 이게 뭐라고요? 점피의 좌표. 이제 서술형 쓸 때 요거 기호 잘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점피의 좌표라고 한다. 이거를 꼭 써줘야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XQ라고 쓸게요, 선생님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점 Q의 좌표란 뜻이에요. 어쨌든 둘의 좌표를 빼줘야 둘 사이에 거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XP와 XQ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깐만. XQ는 뭐냐 이거야. 근데 XP가 뭐냐면 점피의 위치거든요. 좌표거든요. 자, 요거는 속도를 그냥 적분해, 정적분해, 아니면 뭐 넓이를 구해. 그렇죠. 우리가 요거 위치, 좌표라는 건 결국 위치인데 위치는 속도를 적분한다. 그래서 3t제곱 더하기 t는 t3승 2분의 1t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플러스 c를 붙여야 되는데 부정적분할 때 근데 t가 0일 때 둘 다 어디에 있었어? 원점.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란 얘기죠.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C가 0이란 뜻이에요. 또 Q 보시면 3분의 2t 3승 그리고 2분의 3t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미분에서 제 맞는지 확인하시고 플러스 C 하려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죠. t가 0일 때 원점 출발이니까 C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치를 뺄 건데 어떨 때 위치라 그랬어? t가 2일 때 위치라 그랬어. 여기다 2를 대입하죠. 그럼 첫 번째 거 2 대입하면 2는 4에 8 10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거 2 대입하면 16, 2는 4, 6 이렇게 되니까 요게 얼마냐면 3, 6, 18, 34네요. 그래서 얘가 3분의 30에서 얘 빼면 3분의 4가 되네요. 그런데 이 A의 몇 배? 9배예요. 그러면 9배로 하시면 얼마예요? 그렇죠. 12가 되죠. 그래서 16번에 정답은 12가 되더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다? 위치는 뭘 적분한다? 위치는 속도 적분이다. 속도 적분하는데 이 부정 적분은 사실 t가 0일 때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결국 좌표의 차, 위치의 차겠죠? 그래서 두 점의 위치의 차. 그래서 위치를 구해서 절대값 해준 겁니다. 자, 17번 보죠. 17번 문제 겁나 어려워 보이죠? 네, 문제가 겁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선생님 장난치는 거냐? 아니, 어떻게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문제 답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2차 함수예요. 여러분, 2차 함수는 1차 함수와 다르게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 요 보세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에요. 그쵸? 우리 알고 있죠? 근데 2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이 축이 있기 때문에 이 축에 대해서 대칭, 즉 이 축에 대해 접으면 합동이기 때문에 선대칭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선대칭
자, 이 이차함수는 선대칭, 어떤 선에 대해서 접었을 때 같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축에 대해 접었을 때 겹쳐지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이차함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대칭 그래프를 선생님 왜 얘기하냐면 가족권이에요. 우리가 이 가족권을 보면서 fx를 갖다가 적분해야겠구만 이래가지고 fx는 ax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놓고서 이걸 갖다 집어넣잖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a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놓을까? 이런 순간 이제 인생이 힘들어져요. 사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알아채는 게 어렵긴 해요. 사실. 그런데 가를 이제 선생님 써볼게요. 이게 이제 fx야. 이차함수가. 최고차함계수 약간 양수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선에 대해서 어떤 축에 대해 대칭이겠지? 하지만 0부터 t가 어딘지 모르지만 대략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2a 빼기 t부터 2a까지 몰라. 근데 잠깐만 잡아볼게. 2a 빼기 t부터 2a까지를 딱 잡아보니까 물론 이제 x축의 위치를 잘 몰라 아직은. 하지만 대략 여기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봐봐. 0부터 t까지 정적분 바로 여기죠. 네, 2a 빼기 t부터 2a까지 정적분. 네, 여기죠. 이게 이제 서로 정적분이 같다라는 얘기는 바로 t와 2a 빼기 t가 같은 높이, 0과 2a가 같은 높이란 얘기겠죠? 결국은 이 이차함수의 이 대칭축은 요 가운데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a죠. 왜냐하면 t와 2a 빼기 t의 중점, 0과 2a의 중점, 그게 바로 a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자마자 0부터 t? 2a 빼기 t부터 2a? 이걸 보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처음에 이 문제를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당황스럽겠지만 앞으로 이제 2차 함수가 나왔고 이렇게 정적분이 서로 같은 걸 줬다면 이렇게 그림부터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차 함수도 어쨌든 선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2차 함수 이렇게 이제 대칭성을 갖는 애들은요. 그림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그림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A에 대해 대칭이구나. 그래서 fx는 A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걸 지금 찾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를 좀 볼게요. 자, 이건 가를 해석한 거고 나. 그랬더니 얘가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가의 결론은 A에 대해 대칭이다. 이제 이걸 결론을 얻은 건데 지금 나에서는 A부터 E까지 적분한 거랑 A부터 E까지 넓이를 구한 거는 서로 값이 달라요. 자,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A부터 E까지라고요. E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E가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X축이 이렇게 돼버리면 E가 만약에 여기야. 그러면 A부터 E까지 정적분을 한들 또는 절대값을 적분하든 값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fx가 항상 양수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2와 9분의 22가 서로 같지 않다는 얘기는 fx와 f의 절대값 x가 적분한 게 다르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얘는 이제 정적분이고 얘는 쉽게 말해서 절대값을 적분한 건 결국 넓이인데 A와 E 사이에 X축이 뚫고 지나가 있구나. 지금처럼 멀찍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X축이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가 있구나. 그래서 E가 여기 있는 거지. E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A부터 E까지 정적분한 거랑 A부터 E까지 넓이 구한 거 있지. 그게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봐봐. A부터 어디까지가 0인지는 모르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 넓이를 선생님이 S1이라 그럴게. 자, 여기 넓이 있지. 여기 넓이를 S2라 그럴게. 그러면 정적분 첫 번째 거 봐봐. A부터 E까지 정적분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정적분은 fx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봐봐. A부터 여기 지점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정적분은 S1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S1 해야 돼. 마이너스 S1이야. 정적분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적분이 함수값 양수는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2야. 정적분이라서. 근데 두 번째는 무슨 표현이냐면 절대값을 적분했다라는 건 넓이야. 그래서 A부터 E까지 구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그냥 넓이끼리만 더하면 돼. 무슨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그냥 넓이냐 정적분이냐 그 차이에 따라 원래 함수값이 양수인 거는 그대로야.
그대로야. 근데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이렇게 마이너스 S1으로 들어가. 어쨌든 이 둘을 연립하면 이제 S1, S2가 나올까? 자, 더해보자. 그러면 ES2는 자, 더하면 ES2는, 그 다음에 이제, 더하면 어떻게 돼요? 9분의 18, 10, 40 나오죠? 약분하면 9분의 20 나와요. 그래서 S2는 9분의 20 나와요. 자, S1은 그럼 어떻게 돼? S1은 9분의 2가 되겠죠? S1은 9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K가 0이래요. 그 밑에. FK가 0이니까 어머 여기도 K일 수 있고 여기도 K일 수 있는데 K가 뭐보다 작대? A보다 작대. 그러니까 K는 어디야? 여긴 거야. 그럼 이 지점은 모르겠어. 하지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K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정적분을 계산하래? 넓이를 계산하래? 정적분. 그냥 fx니까 얘는 정적분이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더해야 돼. 그럼 봐봐. K부터 2까지는 어디야? 여기네 여기. 그래서 K부터 2까지 정적분은 이런 거지. S1이 몇 개야? 2개죠? 근데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플러스죠? 요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요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그래프 그려서 했지 뭐 선생님이 이거를 뭐 정적분을 뭐 화려하게 계산했나요? 계산하지 않고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릴게. 자, 마이너스 2S1. 자, S1이 아까 9분의 2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배하면 마이너스 9분의 4. S2는 9분의 20. 그래서 9분의 16. 그래서 더하시면 얼마야? 25. 그래서 정답은 25가 되더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7번은 이차함수 선대칭 그래프라서 식으로 가시면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가주권에서 알게 된 건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A였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이면서 축이 A니까 그래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렸죠. 근데 나조건에서 정적분과 넓이가 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 말은 A와 E, 구간 A와 E 사이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넓이를 찾았는데요. 결국 K부터 E까지의 정적분이 어디냐라는 걸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으로 봤을 땐 알 것 같아 라고 해도 스스로 뭐 손을 가지고 손으로 직접 풀 땐 또 다른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으로 푸세요. 눈으로 복습하시면 안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18번이에요. 요런 게 무슨 뜻이었죠?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온다. 우리가 F 프라임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온다. 이거는 F 프라임이 무슨 함수라는 거죠? F 프라임이 기가 세다는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안에 있던 게 밖으로 튀어나온 건 기가 센 거야. 그래서 F 프라임은 기함수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뭘 미분해야? F를 미분해야 F 프라임인데요. F는 그럼 무슨 함수겠어요? 그렇죠.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겠죠? 이렇게.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F가 만약에 이제 X4승 더하기 4예요. 근데 미분할게요. 그럼 4X 3승이죠. 상수 없어지니까. 요거 이제 차수가 어때요? 차수가 홀수 차수로 바뀌니까 기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F가 우함수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인데 그럼 4차 함수의 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최고차 함계수가 1인데 우함수야. 그러면 짝수 차수야? 홀수 차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짝수 차수예요.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자, 그런데 f 프라임 1이 0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fx가 우함수니까 사실은 그림만 그려도 풀 수는 있어요, 이게. 그림만 그려도. 이게 우함수인 4차 함수는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2차 같은 4차일 수 있어요. 여기가 0이겠죠, 당연히. 여기가 0이겠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 프라임 1은 0이래요. 근데 이제 이건 안 되겠죠. 여기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1일 때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라서 이건 안 돼요. 그러면 1일 때 기울기가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Y축 대칭이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이죠. 요것만 봐도 기억이 풀려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일까요? Yes!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왜냐면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이게 이제 같아요. 이게 대깔꼬만이에요. 자, 그럼 니은이에요. 자,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적분한 거랑 K부터 0부터 K까지 적분한 게 똑같니? 맞아요? 맞죠. 당연히 맞죠. 왜요? F는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니까. 이게 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하든 0부터 K까지 하든 정적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디귿입니다. 디귿에서 뭐라 그러냐면 0과 1 사이의 t에 대해서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적분하기 6t보다 작네. 일단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f는 무슨 함수였어요? 우함수라서 마이너스 t부터 t까지를 우리는 2배, 0부터 어디까지? t까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걔가 6t보다 작다 그랬는데 약분을 좀 때릴게요. 그럼 0부터 t까지 fx dx는 3t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아까 1일 때 얼마를 했죠? 1일 때 2라 그랬어요. 그러면 x축이 어디예요? 그죠? x축은 요 밑에겠죠. x축 여기에요. 자, 그런데 0부터 t까지 적분하라는데 t가 어디 사이? 0과 1 사이의 수예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아무거나 잡을게요. 여기가 t예요. 그런데 0부터 t까지 정적분한 거, 요게 이제 어디냐면 0부터 t까지 적분한 거 여기죠. 여기에요. 자, 그런데 3t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3t는 어디냐면 요 가로의 길이가 t죠. 가로의 길이가 t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디귿은 조금 계산이 필요한데 3t의 의미를, 자, 여기 3t의 의미를 이 그래프에서 지금 못 찾아요. 지금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디귿을 위해서. 자, f'1이 0이고 f1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식에다가. 그럼 f1부터 가죠. f1은 이렇게 되는데 f1은 2잖아.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분할게요. f'x는 4x 3승 2ax 이렇게 되는데 f'1은 이거죠. f'1이 0이에요.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다시 집어넣어. 그럼 b는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식이 나왔어요. a는 마이너스 2고 b가 3이에요. 그러면 3의 의미가 찾아졌나요, 여러분? t가 0일 때 3이죠. 여기다가 보면. 그래서 저 우변에 있던 3t가 뭐냐면 가로의 길이가 t고 세로의 길이가 3인 그런 직사각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넓이죠. 가로가 t고 세로가 3인 3t 이게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야.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파란 색깔 부분은 직사각형보다 어때? 작아요? yes.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 이렇게 넓이로 가시면 돼요. 정답은 5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특징,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특징, 그걸 통해서 기억니은을 찾고 디귿은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식으로 찾아야만 우리가 디귿을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디귿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19번 가죠. 자, 19번 문제는 위치와 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자, t는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니? 이런 거거든요. 위치의 변화량.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가 뭐야?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t는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뭐야? 움직인 거리가 뭐야? 그건 이제 절대값이죠. 그래서 요 차이가 뭐냐면 이 vt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라 그랬고 속력을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라 그랬어요. 자,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좀 전에 혹시 앞에서 뭐가 기억날까? 아니야, 방금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17번. 17번에 왜 나 조건 볼 때 F를 적분하냐, 절대값 F 적분하냐, 무슨 차이라 했어요? 그냥 F는 정적분이지만, 저 절대값 F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계산할 때는 이게 절대값 V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의미하고 이 위에 건 뭐예요? 그냥 정적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자 생각하면서 자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자,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꿨다. 운동 방향 바꾼다라는 건 속도가 얼마일 때요? 그래서 속도가 0일 텐데 속도 0인 게 A도 있고 B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근데 처음으로니까 언제예요? A일 때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A일 때 위치가 마팔이래요. A일 때 위치가 마팔이라는 얘기는 0부터 A일 때까지 속도를 적분해, 속력을 적분해. 위치니까 속도죠. 그게 이제 마팔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원점에다가 요걸 더했다. 사실 요거는 생략된 거죠. 원점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두 번째요. 자, C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6이다. 그럼 C일 때 위치 다시 처음 위치가 0이었는데 0부터 C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줘야 이게 C일 때 위치가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6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건 하나만 더 보자. 세 번째 조건은 0부터 b까지 v를 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더한 게 아니고 0부터 b까지랑 그 다음에 뭐가 같냐면 b부터 c까지 v 적분이 같은 건데요. 0부터 b까지랑 b부터 c까지 요거예요. 자, 요거를 선생님 얘기하기 앞서서 일단 놓을게요.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3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0부터 A까지 이거 정적분의 넓이야. 정적분이니까 S1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S1이라고 해야 돼? 그죠? 마이너스 S1 그게 마팔. 그래서 S1은 얼마야? 8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0부터 C까지 0부터 C까지 정적분은 뭐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S1 S2 마이너스 S 이렇게 가야겠죠? 이게 마육이에요. 근데 S1이 8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팔이니까 넘기면 2죠. 그래서 S2 빼기 S3는 2입니다. 세 번째 0부터 B까지 정적분은 자 마이너스 S1과 S2를 더한 거죠. 자 B부터 C까지 정적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S3예요. 그런데 아까 S1이 8이라 그랬죠. 마8. 그러면 우리가 S2 더하기 S3는 그냥 8이에요. 자, 이렇게 연립을 하시면 ES2는 10, S2는 5가 되고 S3는 3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그럼 쓰자.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 뭐라 했어요? 속력을 적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넓이에요? 그냥 정적분이에요? 넓이에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넓이 뭐야? S2네요. 근데 S2가 얼마예요? 오, 그래서 그렇게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들어가요. 자, 문제가 어려웠나요?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신 분은 아직 이 개념이 마스터가 안 돼서 그래요. 결국 바꿔 말하면 요것만 잘 아시면 이런 문제는 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 적분이 뭐냐, 속력이 적분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모의고사 킬러 대비 킬러 분석 강의 3강을 여기서 이렇게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까지 잘 복습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